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흉터클리닉 미소사랑 서정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치료를 했던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피부 이식을 한 화상흉터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당한 화상흉터, 두꺼운 화상흉터, 또 이제 피부 이식 흉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수술을 거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빨리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좀 이제 여유를 갖고, 그러면 제가 하는 피놀셀 치료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또 간단치가 않아서, 또 피놀셀 이 치료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치료 방법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내는 건지,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정말 효과를 기대를 한다면 도대체 이 피노셀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인 이론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기본으로 설명을 해서 풀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중요한 개념은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면역 능력. 면역 능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죠.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역 능력이라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상처의 치유 능력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은, 지금 이제 피놀셀에 대해서 국한해서 제가 화상흉터 치료나 피부 이식 흉터 치료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았는데 그 손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때 이게 뭐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수한다는 개념입니다. 보수. 원래 상태대로 재생은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간 같은 거를 잘라내면 이게 재생이 되죠. 60%까지 떼어내도 나머지는 뭐 저절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걸 보고 재생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새로 정상 조직과 비슷하게 흉터를 좋아지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게 피부의 면역력이 갖고 있는 이 평범한 능력, 그러니까 레이저로 받은 손상된 구멍을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개념으로 피부를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좀 말이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면역력이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우리 피부의 면역력이 관여를 하는데, 우리의 피부 면역력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 그 상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치유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화상병원에서 제일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 흉터 치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상처 치료를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상처의 치료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처의 치료 과정은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지혈 단계, 그 다음에 염증 단계, 그 다음에 증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숙하는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밑에 요거는 데이예요. 데이. 0.1, 0.3, 1, 3, 10, 30일, 100일, 300일, 이렇게. 요거는 날수입니다. 데이. 자, 이쪽에는 Y축이죠. Y축은 이 반응입니다. X축은 데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에 구멍을 딱 뚫으면 처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혈 반응이 일어나요. 혈소판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혈을 좀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뭐 백혈구도 나오고 단세포도 나오고 뉴트로필이라는 뭐 중성구 같은 게 나와서 나중에는 뭐 마크로파지까지 나옵니다. 어떤 그런 염증 세포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을 또 배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세균들에 대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잡아먹기도 하고, 그거를
청소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염증이에요. 이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가 보통 염증 반응이라 할 때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는 거잖아요.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표피가 채워졌어. 메꿔졌어. 상처가 나서 이제 움푹 파였는데 지금 레이저로 이제 구멍을 뚫었잖아요.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흉터 위에다가 구멍을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고 처음엔 지혈이 돼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서 첫날부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한 일곱째 날, 한 10일 정도까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표피가 막혀요. 구멍이 났던 게 막혔어요. 그러면 나았네? 구멍이 막혔네?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게 딱정이가 생깁니다. 딱정이가 생길 때는 이게 좀 드라이하게 좀 건조한 딱정이가 생겨서 표피를 좀 막아요. 그 다음에 딱정이가 떨어지면 어때요? 딱정이가 떨어지고 나면 구멍이 이제 새살이 돋았겠죠. 이게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섬유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죠. 지금 염증이 일어나면서 표피가 생성이 돼요. 표피가 만들어져요. 딱정이가 떨어지고 이제 표피가 새로 생겼어요. 보통 약한 흉터는 일주일이면은 그 과정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의 치유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할 때 완전히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복구를 하는 거예요. 복구. 영어로는 리제네레이션이 아니고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그냥 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기능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거를 기능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상처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을 해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을 해냅니다. 이게 생성을 해내는 과정 중에서 비정상적인 과정이 더 비정상적, 더 비정상적. 말이 꼬이네. 아주 많이 비정상적. 이렇게 되면 흉터가 심해지는 겁니다. 두꺼운 흉터가, 또 어떤 거는 빨간 흉터가, 어떤 거는 갈색 흉터가, 어떤 거는 단단한 흉터가 경과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합니다. 그 과정을, 복구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멍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염증 단계가 지나고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증식 단계에 있어서 과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여기에서 해부학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의사인 저는 확인을 합니다. 이 증식 단계에서. 그리고 집에 간 환자는, 저희 병원은 보통 처음에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2달 만에 나옵니다. 2달 만에 나오는데 이 염증 반응 뒤에 오는 증식 단계 있죠? 이게 싹 증식하는 단계. 비정상 세포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관계. 쭉 반응이 올라가요. 이게 과하면은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흉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을 잘 뚫어 놓는 그곳은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벌써 환자가 느껴요. 이 증식 단계가 보통 한 30일까지 가거든요. 환자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하고 나니까 이 피노셀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갔는데요. 점점 자꾸 좋아져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나옵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원장님 다시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뒤에 오는 머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숙 단계가 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리모델링의 단계라고 그래요. 여기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크로스링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 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그냥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숙 머추레이션은 흉터 치료를 할 적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성숙 단계인데, 제가 레이저를 해놓으면 이 증식 단계에서 흉터가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해지고 환자가 편안해지고 단단한 흉터들이 좋아지고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쭈글쭈글거리는 게 펴지니까 느낌을 좋게 받아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뭡니까?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던졌는데 다시 튀어 올라와요. 흉터가 없어지라고 구멍을 냈는데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머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명명을 했습니다. 리바운드 페노메논이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현상. 단단한 흉터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몸은 흉터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한테 흉터의 특성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는요 이런 흉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컬러는 어떻고요, 두꺼운 거는 어떻고, 딱딱한 거는 어떻고요, 구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나는요 이런 흉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피노셀을 했는데 처음에는 딱 좋아졌다가 아니야, 나의 흉터는 원래 이런 거였어, 다시 돌아간다. 이게 리바운드 페노메논이라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는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그 현상을 못 가게 다시 돌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2년 반까지 갑니다. 이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다시 완전히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돌아가려고 하면 2달 만에 잽싸게 빨리 또 간섭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지혈 구멍 만들어서 또 지혈 달게 만들고 염증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증식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고 쭈글쭈글한 걸 펴줍니다. 그러면 저번보다 더 좋아져요.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더 좋아져요. 그러면 부드럽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2달 만에 또 치료를 합니다. 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되돌아가지 못하게 2달에 한 번씩 반복해 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평균으로 따져서 12번을 합니다. 피놀셀 치료를 5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놀셀 치료를 5번 하고 나면 그 후에 재생치료가, 보통 CO2 프락셔널 레이저로 하는 재생치료, 똑같은 구멍이 다만 작을 뿐이죠. 피노셀처럼 CO2 프락셔널 레이저는 조절을 하지 못한, 안타깝지만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일정 간격, 일정 깊이로 쏠 수밖에 없어요. 뭐 간격은 뭐 다이나믹하게 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깊이를 피노셀처럼 아주 예민하게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전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상처의 치유 과정, 흉터가 생기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 화상 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중간에 간섭해서 60일 만에 한 번씩 탁, 그러면 선생님 저는 60일 만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환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피놀셀 하는 구멍 뚫는 방법을 바꿉니다. 2달 만에 나오실 분하고 6개월에 한 번 나올 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나올 분하고 구멍 뚫는 방법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걱정하지 말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도 걱정을 없게, 이게 머추레이션 하면서 이 성숙 단계에서 갈 때 완전히 가지 못하도록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증식 단계에서 아까 제가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쭈글거리는 게 확 펴지고, 이게 또 처음에 확 좋아지는 게 조금 약간 좀 덜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을 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 단계에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2달에 한 번씩 간섭을 해서 피노셀 치료를 한다. 또 재생도 거기에 맞추어서 CO2 프락셔널 레이저도 2달에 한 번씩 한다. 이 상처의 치유 기간에서 전체적으로 흉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한다. 정리해 볼까요? 상처는 지혈, 염증, 증식, 성숙 단계를 거쳐 치유됩니다. 흉터 피부도 흉터 본래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리바운드 페노메논은 흉터가 성숙 단계에서 본래 흉터 특성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처는 지혈, 염증, 증식, 성숙 단계를 거쳐 치유되고, 흉터 피부도 흉터 본래의 특성을 기억하는데 성숙 단계에 리바운드 페노메논이 일어나 정상 피부처럼 치유되던 상처가 원래의 흉터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놀셀 요법이란 상처의 치유 과정 중 흉터의 본래 특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성숙 단계에 개입해 리바운드 페노메논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여 흉터가 정상 피부와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또한 재생치료는 피놀셀 요법으로 개선된 흉터가 기존 흉터의 특성이 아닌 정상 피부와 비슷한 특성을 갖도록 바꿔주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피부가 정상 피부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단, 피놀셀 요법이 시행된 후 재생치료를 시술하여야 최상의 흉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놀셀 요법의 흉터 치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가 지혈, 염증, 증식, 성숙 단계를 거쳐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피부인 정상 피부로 복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흉터 피부도 상처를 입으면 상처의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서 흉터 피부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놀셀 요법은 리바운드 페노메논으로 인해 흉터의 치료 효과가 나빠지는 시기, 즉 성숙 단계인 60일 정도에 반복적으로 피놀셀 레이저로 상처를 내어 다시 지혈 단계부터 상처의 치유 과정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흉터의 상태가 점점 정상 피부와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고 재생 치료를 통해 피부가 갖고 있던 흉터의 정보를 없애고 정상 피부의 정보를 갖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피놀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피부의 상태가 정상 피부의 상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치료를 멈추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더라도 더 이상 이전의 피부로 돌아가지 않으며 실제 피놀셀 치료가 끝나더라도 흉터 피부를 잘 관리하시면 계속해서 흉터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CO2 레이저가 3가지 레이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CO2 레이저는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피놀셀 레이저는 CO2 레이저 하게 되는데요. 구멍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어떻게 만드냐? 흉터가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흉터가 있어요. 그러면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볼펜 심 있죠. 0.5mm 그 볼펜 심보다 조금 작은 구멍이 나요. 근데 보통은 원샷 탁 치고 두 번째 샷 탁 치고 점 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떠듬떠듬 레이저로 쏘지만 점 빼는 의사 선생님들 나중에 숙달이 되면 빨리빨리 쏘게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겠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레이저가 몰리게 되면 구멍이 납니다. 그렇게 구멍을 일부러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피놀셀 치료 방법입니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레이저로 내게 되면 피부 깊이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멍이 날 때 제가 치료를 하면 흉터 면적에 하나씩 구멍을 또 내면 그 옆에다 하나 또 내고 또 구멍을 냈으면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멍을 내가는 것이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 흉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흉터가 다 일정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어떤 흉터들은 한 가지 흉터도 다 똑같은 흉터가 없어요.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흉터가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단단한 데가 있고 단단하지 않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쭈글쭈글한 게 있고 쭈글쭈글하지 않은 데가 있고 어떤 때는 흉터가 같은 부위인데도 구축이 있는 부위, 당기는 부위예요. 당기는 부위가 있는데 또 다른 데는 흉터 중에서도 구축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정신을 놓고 똑같이 구멍을 뚫으면 망해요. 망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흉터를 좋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쭈글쭈글한 걸 없애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틀립니다. 두꺼운 흉터를 없애는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구멍 뚫는 방법이 틀립니다. 맨질맨질한 흉터가 있어요. 두껍지 않아요. 그러면 얇은 흉터에 맞게 구멍을 내줘야 돼요. 근데 맨질맨질하면서 두꺼운 흉터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럼 피부 이식을 했는데 이 봉합한 흉터가 올라와 있어요. 두꺼워져 있어요. 그게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피부 이식한 사실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옆에 화상 흉터가 있어서 봉합한 선상 흉터가 있는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거를 고려를 하지 못했을 때는 흉터를 좋아지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흉터의 특성을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지 피놀셀의 구멍을 잘 만들어낸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2달 만에 한 번씩 반복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피부 이식을 한 겁니다. 이제 피부 이식을 했는데 보시면 아주 두꺼운 부분, 쭈글거리는 부분, 그 다음에 비후성 흉터가 구축까지 심하게 있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피부 이식 상태가 조금 약간 좀 불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압박옷을 입으라고 할 때 정말 한 6개월 이상 정도 그 압박옷을 잘 입고 있어야지 그 피부를 붙여놓은 피부가 착상을 잘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붙여놓은 피부가 착상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잘 붙어 있고 어느 부분은 중력 때문에 사람이 일어서서 활동을 하니까 이 흘러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옷을 입을 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합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다가 벌을 줄 때 독방에다 이게 죄수들 보면 독방에다 가두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폐쇄 공포를. 근데 이 압박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갇힌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겨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환자들이 처음에 화상을 당해서 어려운 과정을 지금 치료를 받는데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근데 흉터가 얼만큼 남을지도 모르고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다시 압박옷을 입고 견뎌야 되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가 좀 불량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처음에 일본에서 화상 치료 받으실 때 병원에서 압박옷을 잘 입어라 할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료 결과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붙이셔야지 결과가 좋아집니다. 어쨌든 이 환자를 보면 흉터가 저렇게 이제 불량해지는 피부 이식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멍을 뚫을 때 두꺼운 부분과 두껍지 않은 부분 구멍 뚫는 방법이 틀려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어떤 때는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축구 이론에서 보면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퍼집니다. 운동장을 넓게 써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됩니다. 10명을 이렇게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10명이 협력을 해야 돼요.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벌려야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넓게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그때가 언제예요? 공격적으로 할 때. 공격적으로 할 때 이렇게 오므리면 안 됩니다. 공격은 넓게, 과감하게 넓은 공간을 마음껏 이용을 해야지 공격의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제가 하는 피놀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서 이 공격을 할 때 쫙 벌리듯이 10명이 쫙 퍼져서 쫙 한꺼번에 올라가서 골대 앞으로 가서 골을 넣듯이 이렇게 벌리는 구멍과 구멍 사이를 넓게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 수비를 할 때는 어때요? 공 주변으로 완전히 오므립니다. 이렇게 10명을 오므려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볼이 주고받고 상대방하고 하다가 우리 편이 많이 볼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가 2차 리바운드 볼을 확률이 많겠죠. 수비할 때는 이렇게 오므려야 돼요. 공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다 왔다 해야지. 이거 벌렸다 오므렸다. 축구에도 이렇게 감독들이 계획을 전술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터가 두껍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구축이 있는 경우 또 얇은 흉터가 있는 경우 이 흉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세심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한 환자한테도 이렇게 많은 흉터가 있는데 이 많은 흉터에 따라서 약한 흉터, 심한 흉터 이거를 적용을 하지 못하면 두꺼운 흉터도 있고 구축 흉터도 있고 딱딱한 흉터도 있는데 구멍을 너무 세게 뚫으면 흉터가 나빠지고 구멍을 또 너무 약하게 뚫으면 효과가 또 없고 이게 정말 그 중간에 경우의 수를 내가 찾아서 경험으로 이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아주 평평한 피부에 평평하게 구멍을 살짝 똑같이 뚫어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남자분들 10대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젊은 혈기에 팔뚝에 이렇게 담뱃불로 흉터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처음에는 담뱃불 흉터가 동그랗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동그랗게 제가 이제 치료를 했어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멍 뚫린 담뱃구멍의 개수가 많았습니다. 치료는 해야 되겠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씩 골라서 하려니 오히려 더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난해해지고 결과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를 해야겠구나. 이제는 4번째, 5번째 제가 2번을요 전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띄엄띄엄 있는 담뱃불 자국 흉터를 이렇게 전체로 다 했어요. 전체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맨질맨질하고 약한 화상 흉터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구멍 뚫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다시 보는 이 환자분은 피부 이식한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환자분들이 자기의 피부인지 못 알아보도록 제가 흑백으로 좀 바꿔놨는데요. 이 환자는 피부를 이식한 환자분입니다. 구축이 좀 있었고요. 뼈가 달라붙어 있는 쪽이어서 조금 이쪽 위쪽으로 좀 뼈가 달라붙어 있는 쪽이어서 살이 좀 없습니다. 그쪽은. 밑에는 좀 살이 많은 쪽이고요. 그리고 위에도 구축이 있고 밑에도 구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멍을 뚫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해부학적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 유착이 두 군데에 있네. 그다음에 유착이 있으면서 이 구축이 있네. 그래서 이 흉터가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위쪽에는 밑에는 조직이 좀 풍부하고 피하 조직이 많은데 저쪽 위쪽에는 뼈가 있어서 야 이거 피하 조직이 별로 없네. 야 이거 어떻게 다 고려해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다 똑같이 구멍 뚫으면 이건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멍을 뚫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한 흉터. 아주 약한 흉터. 보면 치료하는 범위를 그때 제가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약하게 예전에 했었네요. 근데 요번에 할 적에는 그 부위는 또 빼고 했고요. 뭐 치료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약한 화상 흉터를 이렇게 제가 구멍 뚫는 것이에요. 아주 예쁘게 뚫렸죠. 깊지 않습니다. 이것도 살짝 깊은 데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약한 화상 흉터를 치료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약간 물결 모양이 좀 살짝 있어요. 좀 이렇게 군데군데 깊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 쪽이었는데 그렇게. 요거는 이제 얼굴 쪽이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보면 코도 했죠. 피부 이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면서 입술 근처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코 쪽에는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코 쪽에 좀 약간 비호성 흉터가 좀 심하게 좀 있네. 그래서 코와 뺨 사이가 지금 흉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딱딱한 부위, 그 다음에 이거를 치료를 하다 보면 구멍을 하나씩 만들 때 집중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체를 어느 것 하나도 좋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예민합니다. 제가 살이 안 찌나 봅니다.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피놀셀 치료를 할 때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낼 때는 제가 좀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요. 대부분 이제 클래식 음악이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FM 93.1 KBS JFM 클래식 음악 방송을 주로 듣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CD 좋아하는 CD를 틀어서 차분한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고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합니다. 흉터에다가 피놀셀 방법으로 수술을 할 적에 구멍을 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구멍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씩 구멍을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구멍을 뚫으면서 흉터를 없애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흉터를 없애면 구멍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생길 때 구멍이 생기는 것만큼 흉터가 없어져요. 흉터가 없어져 버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살이 차겠죠. 새살이 찰 때 구멍을 잘 만들어 놓으면 새살이 찰 때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잘 못하게 되면 원래 흉터대로 돌아가거나 그거보다 더 잘못하면 원래 흉터보다 더 심한 흉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잘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구멍을 뚫은 것만큼 흉터가 없어지는데 구멍을 뚫고 나면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면역 능력이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구멍이 생겼으니까 그 구멍 뚫린 구멍을 치유해 가면서 우리 피부의 면역력이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상처를 낫게 해준다.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한꺼번에 좋아지게는 못하고 반복해서
여러 번 전체 면적을 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5번이라는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피놀셀 치료 방법이 탄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놀셀 치료는 이렇게 상처의 치유 과정을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구멍을 잘 뚫어 놓고 피부를 잘 재생을 시키도록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도록 잘 보수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이것이 피놀셀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제가 과일을 가지고 직접 피놀셀 구멍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수술실로 왔습니다. 레이저 수술실인데요. 저희 레이저 수술실의 패드가 제가 좀 만드는 패드입니다. 저희 수술실에 있는 패드는 성형외과에서 쓰는 패드가 아니고요. 제가 제작을 해서 헤엄쳐도 될 만큼 큰 패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가 자세를 많이 움직이고 자세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서 헤엄쳐도 될 정도의 넓은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야지 환자가 자세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자세를 잘 잡지를 못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자세를 잡지 못하면 수술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치료하는 중간에도 신경을 계속 쓰이면서 이게 치료를 하고 나면 아주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불편합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지 수술이 아주 잘 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항상 누누이 부탁하는데, 이 자세가 잘못 잡혀 있으면 제가 수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자세로 하면은 제 생각도 풍부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 자세가 잘못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나가 노랗죠? 이 굴곡이 있는 이 부위에다가 제가 하나씩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이즈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로 오늘 치료를 한번, 바나나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똑같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볼륨을 높여서 여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어요. 조금 너무 세지 않게 틀어놨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레이저 수술이 들어가면 이제 석션기가 있어요. 저희 이 CO2 레이저가, 오늘은 CO2 레이저를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게 3가지 레이저가 있습니다. CO2 레이저가 있는데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이 50W짜리입니다. 50W짜리. B타입은 30W짜리. 그 다음에 C타입은 20W짜리입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시연은 50W짜리 CO2 레이저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신 한국 국산 레이저입니다. 기계가 좋은 거라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치료를 하는 이 상황은 실전과 똑같이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를 잡습니다. 자세를 높이를 하고, 그 다음에 쿠션 하나 주십시오.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환자가 이렇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세를 잡으면 그 다음에 레이저를 조절을 하고, 의사인 제가 높낮이를 조절을 합니다.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간격을 레이저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도로 편한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레이저 정말 힘들게 합니다. 네,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틀어주세요. 이거 볼륨을 좀 낮출 수 있나요? 이제 안 나쁘더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이제 바나나를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지금 일정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흉터가 울퉁불퉁하거나 또 아니면 딱딱한 부위, 또 약한 부위, 그런 부위는 흉터를 치료할 때 따로따로 충분히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나나를 가지고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느낌이 약간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CO2 레이저는 이렇게 파워를 조절을 할 때 이 CO2 레이저가 레이저 빔이 나오는 횟수를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1초에 몇 번이 나오게 할 건지, 그래서 반복해서 두드리게 되면 CO2 레이저는 우리 세포가 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른 같은 경우에는 80%가 세포가 물입니다. 그래서 CO2 레이저를 이렇게 반복해서 구멍을 낼 때는 이게 전부 다 태워져서 기포화가 돼서 공기 중에 먼지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먼지를 마시면 안 되니까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CO2 레이저를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연기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업용 3M 미세먼지 차단기 마스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할 때 이 정도 스피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 내가 평소에 하는 스피드하고 어때? 비슷한 것 같아? 저희 수술실 직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제 일정 간격으로 할 때 이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바나나의 이 한쪽 면만 제가 오늘 치료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구멍을 이렇게 하나씩 내다 보니까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1시간 반은 걸려야겠네요. 1시간 반은 걸려야 되겠고 요거를 치료를 할 때 이제 지금은 피놀 요법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멍만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바꿔서 CO2 레이저로 바꿔서 다시 치료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레이저를 같이 쐈습니다. 피놀 레이저하고 CO2 프락셔널 레이저랑 같이 쐈어요. 이게 피놀셀 요법입니다. 이게 피놀셀 요법이고 제가 피놀셀 요법을 오늘 시연을 해드렸어요.
지금 피놀 레이저를 쏠 때 구멍을 크게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약한 화상 흉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특별하게 무리 없이 빨리빨리 치료를 했지만, 이제 두꺼운 흉터, 딱딱한 흉터, 단단한 흉터, 또는 조금 구축이 있는 흉터, 또 아니면 어데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유착이 있는 부분, 그렇게 쭈글거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이쪽 왼쪽 손가락으로 만져가면서 이 터치를 해가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제가 조절을 해서 레이저 빔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검지손으로 감각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풋스위치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로 이 깊이와 구멍의 넓이를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멍 나가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멍을 내는데 아플 것 같죠? 아프지 않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구멍 뚫는 거는 환자들의 표현으로는 점 빼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놀셀 레이저를 시연을 해드렸고요. 제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